투게더 위드 아스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고민하고 생각하는 치매 문제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 전문가이시고 치매 전문가이신 신정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사시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네, 거죠? 어렸을 때 뉴저지에서 좀 살았었고요. 네. 부모님 직장 때문에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서울 토박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 이제 여쭤본 바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의대 졸업하시고 석박사를 거기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또 의대 교수로 역임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MBA를 또 받으셨네요, 보니까. 네, 네. 욕심도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보이노시스의 CEO인데 보이노시스 회사 이름이 이게 좀 특이한데 뭐 하는 회사예요? 네. 보이노시스라는 회사 자체는 보이스, 즉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질환을 진단하겠다. 다이그노시스. 네. 두 개의 워드를 컴파운드 워드로 보이노시스라는 회사 의미이고요. 저희는 음성의 음행학적 특성을 통해서 난청, 인지장애, 치매, 스트레스를 감별해내는 선별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소리로서만도 진단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왜냐하면, 거네요. 네, 우리가 음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음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 정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학 전반이 다 이 소리로 진단이 가능한 그런 거긴 하겠지만 특히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네. 치매도 소리로 진단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네. 와. 자, 치매는 참 누구나가 고민하는 것 같고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치매 아니겠어요? 내가 나중에 치매로 가족들도 몰라보고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실제 그런 현상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질환이죠, 이것도? 그렇죠. 네. 네. 저희 아버님도 2017년도에 치매로 아버님도. 돌아가시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부터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이제 치매로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네.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저희 네.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슬픔과 아픔과 로스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회사를 네.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한테 치매로 고민하는 분들 또 노인학 문제로 노인들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어떤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자주 우리 프로그램에 좀 선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건망증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저도 건망증이 있고, 저도 집에 보면 제 아내도 또 가끔 건망증이 있어요. 뭐 큰 건 아니지만. 근데, 당신 치매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건망증이야. 치매와 건망증의 어떤 한계선, 구분선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시고 뭐 박사학위가 뭐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가 노화가 되면서 점점 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누구한테든 건망증은 올 수가 있는 건데 치매와 건망증의 가장 큰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네. 의사들은 감별을 합니다. 아하. 그 건망증 자체가 너무 잦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에 어떤 방해를 일으키는 정도의 어떤 중요한 태스크에서 건망증이 생겨서 네.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따라서 저희가 크게 의학적으로는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잠깐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던 걸 뭐 한두 번 잊어버렸다. 그거는 네.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지만 네. 내가 수저 젓갈을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는데 찾을 수가 없네? 라는 것이라든가 그 정도는 용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의 네. 불편함을 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혹시 내가 치매 전 단계인 인지장애가 시작된 건 아닌지 아하. 한 번쯤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인지장애라는 말을 쓰는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정상 뇌 기능에서 치매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뭔가 거쳐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지장애라고 해서 인지 능력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먼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인지장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없는 인지장애,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는 인지장애에서 초기 치매와 중등도 치매로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 네. 것이 치매 질환의 특성입니다. 예, 오늘 하나 제가 배운 거는 치매냐 건망증이냐. 요거는 이게 실생활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구별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전혀 내 어머니가 나를 구별 못하고 너가 누구냐 하면 그건 뭐 치매네요. 그건 확실한 건데 그건 너무 확실해요. 그게 아니어도 실생활에 이게 피해를 주고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네. 그러니까 치매네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칼키를 얻어 뒀는데 잠깐 까먹으셨다. 그 정도는 한 달에 건망증. 한두 번 그러실 수는 있지만 네. 거의 매일 그러셔서 약속 시간이 계속 늦고 만나야 될 아하. 사람들 못 만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칼키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네. 전자는 그냥 건망증으로 보실 수 있지만 후자는 내가 인지장애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차이를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요, 치매는 이 치유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돼요? 치매의 그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은 굉장히 멀티팩토리얼, 즉 네. 이유가 너무 많고요. 다양하고 또 그거에 대한 리스크, 위험 요인들도 상당히 사실은 대부분 나이 들어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최근 들어 40대, 50대 치매 환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꼭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전적인 소양부터 시작해서 나쁜 식습관, 생활습관 모든 것에 굉장히 멀티팩토리얼, 그 네. 이유가 되는 것이 워낙 다양해서요. 다양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는 뜻은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나와 있던 모든 치매 치료제라고 생각했던 약들이 작년 1월 1일부로 미국 FDA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지만 현존하는 모든 약은 치매에 효과가 없다. 없다. 그래서라고 이미 다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매약을 발명하게 될 경우에는 노벨 의학상 받아야 되죠. 노벨 의학상뿐만 아니라 뭐 정말 노벨 평화상도 주고. 노벨 모든 상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치매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팩터들이 또 원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희 의사들은 사실상 어떤 치매 치료제 약이 하나 나와서 모든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는 쉽지 않을 거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예방,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뇌지도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뇌지도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좀 계셔서 언젠가 뇌지도를 해갖고 뇌 안에 있는 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손질할 수 있으면 치매를 고치는 날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브레인 매핑과 관련된 뇌 지도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면 이 뇌 지도가 사람마다 또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한테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뇌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뇌 뒤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뇌 구조나 뇌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뇌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환경에 자주 적합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서바이벌 능력을 인간에게 이제 이 뇌의 미성숙도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스티뮬레이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뇌 발달 또한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뇌 매핑 자체를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 통행된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요새는 학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든 조물주는 맞습니다.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약도 현재로는 필요 없다는 그런 이제 FDA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치료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뇌지도 같은 걸 개발하는 것도 현재 단계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보이노시스 회사의 CEO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보이노시스에서는 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그런 분별해내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소리로 해요? 네. 음성의 음향학적 특성을 보고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저희가 이제 인지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그 정도를 저희가 점수화해서
해서 뭐 1점에서 100점까지 해서 100점 만점이 완벽하게 건강한 걸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것은 의학적으로도 저희가 음성을 발화를 말하자면 어떤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는 뭐 근육부터 뭐 횡격막이나 성대 근육, 입술 근육, 얼굴 근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근육들과 뿐만 아니라 뇌에서 또 활용돼야 되는 어떤 인지적인 그런 프로세스들을 딱 보게 되면 거의 미세한 근육이 한 100개 넘는 근육들이 또 네. 뇌에서 생각되는 많은 그 커그니티브한 그 인지 이 모든 그 프로세스들이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완벽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돼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미세미세한 음성의 변화, 떨림, 또 단어를 말하는 속도, 또 균형 잡혀 있는 음향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테스트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분의 음성이 과연 환자들에게 가까운지 정상에 가까운지 네. 환자들에게 가깝다면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정상에 가깝다면 정상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렇게 거리를 재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AI 네. 인공지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상 떠나지 말고 앞으로 한 10년만 더 사시고 더 이게 발달되면은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치매. 네. 근데 치료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검사를 통해서 보이노시스의 어떤 측정 방법을 통해서 더 진전이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치매를. 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개의 솔루션들을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음성을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거기에서 좀 더 자기의 뇌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제 저희가 재활치료제까지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뭐 어딘가 좀 레드 얼러트, 즉 임상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음성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기 선발 또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위험군들을 빨리 찾아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넘겨드려가지고 치매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네.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네. 그 전에 인지장애 초기나 인지장애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뭐 안 생기시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머무를 수 있게 예, 그 시간을 벌어들이는 게 저희 보이노시스의 미션입니다. 예. 그 미션 정말 너무 듣기 좋네요. 네. 이 재활 치료제까지 이렇게 개발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미 치매 단계에 들어간 분들도 더 진전이 안 되게끔도 방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세상 살다 보면 별 어려운 게 많은데 레이건 대통령 같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도 치매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 지역에도 신호범 그 주 상원의원도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신호범 박사도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치료제가 더 재활 치료제라도 있었으면 일찍 안 가셨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참 치매에 대한 거를 뭐 오늘 한 순간에 다 배울 수는 없겠고 앞으로 좀 그 다음 기회에 좀 또 나오셔서 네.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이런 질문을 앞으로 좀 해달라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박사님하고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네. 불러만 주시면 찾아와서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떠나실 거죠, 한국으로? 네, 내일 비행기로 가는데 네네. 그래도 또 3월 달에 또 올 계획을 가지고 3월 달에 있습니다. 오시는군요. 네, 네. 그때 그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게더 위드 아스 노인학 전문가이시고 또 치매 전문가이시죠. 신정은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보이노시스의 CEO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건국대학에서 교수도 역임하신 분이시고요.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